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공군 예비역 대령이신 한선필 대령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광입니다. 한선필 예비역 대령님 모신 거는 5.18의 진실을 가리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5.18에 대해서 역사가 아직 규명을 못한 게 많고,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저자들은 이제 그 진실을 그 왜곡하고 가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5.18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귀중한 오늘 증언을 하러 용기를 내서 나오셨습니다.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인터뷰하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것은 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차원이기 때문에 네. 제 얼굴 나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5.18 쪽은요, 아주 그 무슨 뭐 이 좀 드세다 그럴까요? 하여튼 건드리지도 못하게, 특히 이제 주로 호남 분들, 그 다음에 이 주사파들이 예. 아주 징글징글하게 해서 부담을 느끼는, 심지어 정치인들도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 공감하고요. 예비역 대령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반박할 게 많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반박할 거는요. 그 우리 함선필 대령님의 동기시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절친 예, 동기입니다. 성함이 이도 김모호 장군. 김모 호. 장군. 네, 김도모 장군. 김도모라고 해요. 이름 대두대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건 김도호 장군이라고. 김도호 장군이 몇 년 전에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가짜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은 동기시고 같은 시기에 공군 장교로 막 인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소위 그때죠. 네, 같이 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기종으로. 5.18 때가 소위였다. 우리 비행훈련 받을 때죠. 소위 인간 비행훈련 받을 때인데,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한 그 김도호 장군이 그 나중엔 장군이 됐지만 김도호란 그때 그 소위가 말도 아닌 얘기를 나중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손석희한테 가짜 방송을 한 건데, 그거를 이 손석희 등 가짜 뉴스를 퍼날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들도 다 속으셨을 겁니다. 그 방송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석희 방송을요. 우선 공군 이걸 전투복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니스 그게 예고해드린 대로 이젝션 할 때 쓰는. 발표에 대한 공군의 폭격 준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증언을 해주실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원 비행장 전투기 조종사 출신 그분의 어제 증언을 뉴스를 통해서 직접 듣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조종사 출신 예비역 공군 장군인데요. 5.18 당시 사천 훈련 비행장 조종 학생으로 있으면서 역시 광주를 상대로 한 폭격에 대비했다는 증언입니다.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고 전화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렵게 증언에 나서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천 비행장에서 소위로 당시 훈련을 받던 중에 겪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당시 그 사천 훈련기 A-37B는 베트남전에서 공대지 경공격기로 사용되었고요. 예. 70년대 중반에 우리 공군 조종사 중등 비행 훈련용 겸 유사시 공격기를 활용하기 위해 헐값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 항공기는 기관총과 500파운드 GP밤이 장착 가능한 기종으로 주 임무가 훈련용이라서 예. 폭탄 장착대인 파일럿도 달지 않고 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은 폭탄이 장착이 되었죠. 예. 또한 당시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상황은
광주에서 큰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정도의 풍문으로 광주의 일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끊겠습니다. 일단 끊어주세요. 나와 있는 사진 잠깐 좀 자, 잠깐 중단하고요. 이게 당시 잠깐 중단해 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전화 인터뷰한 분이 우리 함대령님하고 공군사관학교 동기이시고 네, 김도. 훈련도 요 비행장에서 같은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 김도 그 소위는 1차반이고 네. 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3, 4체전 때문에 네. 응원을 해야 되니까 김영철 장군 아까 얘기했던 네. 2차반으로 저는 가서 저보다 조금 먼저 있어요. 그렇지만 5월 달에 네. 같이 그쪽에서 했죠. 이제 요 훈련기로 이게 훈련기죠. 그렇죠. 훈련기로 훈련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 네. 공군사관학교 동기시고 네. 이 인터뷰하신 분이. 네네. 근데 이 인터뷰하신 분 주장은 이건 훈련기인데 그때 당시에 느닷없이 이제 폭탄을 장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장착을 해서 자기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광주를 이제 폭격하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폭격은 안 하고 뭐 그다음에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좀 길어서 소개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말이 진실입니까? 네. 오늘 나오게 된 동기는 네. 바로 그 6년 전인가요? 2017년도 8월 달에 손석희 뉴스를 우연한 시간에 봤어요. 요거를요. 네, JTBC.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그런 능력이 좀 있어서 바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그 우리 나이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 하여튼 저도 약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할 줄 알아서 동기생들이 제 나이 또래는 그런 걸 잘 못하죠.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동기생 단톡방에 일단은 도호를 찾아서 도호한테 내가 이걸 보내려고. 네. 야, 너 미쳤냐? 너 이런 걸 어떻게 함부로 하냐고. 이 단톡방에 저는 이 카톡을 잘 못해서 몰랐어요. 네. 그냥 얘 이름을 찍어갖고 내가 이 동영상을 딱 보냈는데 동기생 단톡방에 확 다 실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도호는 그런 이 거. 인터뷰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아니 이 뉴스에 나왔던 동영상 그 17분짜리를 14분짜리를 네. 그날 동기생 단톡방에서 그대로 제가 동영상을 시연을 시켜버려서 다 올렸어요 그냥.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친한 동기생이라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역사 심판을 받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분노하신 거네. 그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양두구육. 양이라고 써놓고 개고기 파는 걸 양두구육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도가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보자 하고 했는데 몇 번 하다 안 되겠으니까 그냥 자기는 단톡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 양반이 여기 손필이 무서워서나 못 있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손필이라는 분은 함손필 대장입니다. 우리 동기생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동기생들이 둘로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말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산가족이거나 저처럼 저는 다 평양입니다. 네. 부모님 고향인데 아니면 그 골수 반공주의자거나. 네. 근데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떠나서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광주 사태 때 그 5월 달에 이 훈련기에 폭탄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폭탄을 이때 실었습니까? 지금 인터뷰한 사람은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이 훈련기가 한 28대 있었대요. 이 비행장에, 사천 비행장에. 네. 근데 17대, 8대는 폭탄을 장착했다고 그래요. 탄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 항공기는 훈련기입니다. 훈련기. 본인도 훈련기라고는 얘기하더만요. 네, 훈련기이기 때문에 무장 장착기는 이미 다 제어된 상태고 기총부터 그리고 그 도입하는 과정도 우리 정부가 구매를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김무중 씨가 브라질에서 커머셜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상업 구매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대 정부는 Foreign Military Sales FMS로 해서 당시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가 그 공산화 국가하고 가까이 있거나 우리처럼 휴전 정전 국가일 경우에는 네.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FMS 간추리가 전 세계 민주 진영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A급 간추리예요. 필요하다면 다 줘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만약에 이 비행기를 우리가 F-16 같은 경우 도입을 하는데 저기 지금 파일론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 있었습니까? 그게 보조 연료 탱크입니다. 네. 파일론은 왜 다냐? 그걸 드롭 탱크라고 그러는데 그걸 달고 가다가 전투기는 파이터입니다. F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미션 하러 가다가 적기를 주고 하면 비행기 그 웨이트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야지 기동이 편하잖아요. 그때 떨어뜨려서 드롭 탱크라고 그럽니다. 이 파일론을. 그 연료 보조 연료 탱크고 아까 얘기한 500파운드는 아마 저기 있는 저그림 같은데 저 비행기는 우리 그 사천 훈련 비행단의 이런 거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사천의 그 훈련 비행단에 있던 그 훈련에 대기 중인 비행기가 아니고 전시되어 있는 항공기 같아요. 뒤에 보십시오. 지금 다른 기종들도 있고 뭔가 어디 다른데 저기 뭐 뒤에도 또 다른 뭐 글쎄, 아니 근데 C12 손석희 뉴스룸에서는 그 양반이 제공했다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걸 뭐 깔았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니까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훈련기죠. 근데 이 시절에는 이 사진으로 봐서는 어떤 그 데코이라 그러는데 전시용 항공기로 한때 이게 구서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대간첩 작전이죠. 남해도 같은데 간첩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쓰던 항공기 A-37이 훈련기로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그때 장착했던 아마 밤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이 밤이라는 건 이제 폭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때 이게 훈련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기를 우리 소위 임관하면서 훈련병이라고 합니까? 훈련 학생 장교. 훈련 학생 장교로 이거 제보하신 분도 동기고 같은 동기잖아요. 그럼요. 같이 비행을 같이 훈련을 받으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5.18 때 그때 전후에서 훈련용 하다가 갑자기 무기를 장착해라, 폭탄을 장착해라. 이래서 그걸 두고 24시간 뭐 나중에 24시간 후에는 그 뭐 철수를 했다는데 그걸 광주로 말하자면 작전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폭탄을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이 당시에 야, 광주에 이 전두환 정권이 폭탄을 투하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다가 안 했구나. 이렇게 지금 가짜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폭탄 자체를 실을 수 없는 비행기였고 훈련기였고 그런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같이 훈련 받았으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이 박사님 말씀대로 아마 듣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 지식도 없고 이거 전두환 대통령을 딱 욕하기 좋은. 그러나 문재인이가 듣기에는 너무나 고마운 얘기를 한 거예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겁니다. 정권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뉴스를 보자마자 너무 붕괴를 했어요. 그냥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동기생한테 뭐 제가 막 쌍소리하고 너 미친나 친구니까 했는데 그게 그냥 단톡방에 떼어버리기 때문에 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꾸짖으려고 그랬어요. 너 미쳤냐?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런. 그렇죠. 폭탄 장착도 안 했는데 왜 폭탄 장착했다고 그렇죠.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이 김도호 그때 당시 소위가 뭘 증언했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증언했고요. 뭡니까 그게? 이런 이야기들. 폭탄 장착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없던 일이에요. 없던 일이 아니라 없던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왜 불가능합니까? 훈련 비행단에서 어떻게 저 밤을 장착합니까? 이 폭탄을. 그리고 장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비행단은 폭탄 저장고가 없습니다. 그 매그넘이라고 그래서 다른 전투 비행단에서 쓰는 그거를 그 탄약고를 거기다 젖었고 일부러 그쪽이 남쪽이니까 저장하는 수는 있지만 여기는 훈련 목적의 비행단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만약에 있다면은 너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손석희 방송에 나가서 주장한 우리 함선필 대령의 동기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훈련기인데 이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한다. 몇십 년 전 일이지만 기억하는 게 훈련기로 훈련할 때 왜 무기를 장착한 거를 저 작전에 임하라고 그러지? 그게 이상했다는. 그래서 지금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언할 당시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오면 37년 전의 일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을 못해서 예. 계산을 해서 써놨는데 몇 년 전 일인가. 이게 몇 년 전에 방송이 이게 됐더라? 이게 2017년도 8월 달. 2017년에 손석희 뉴스룸에 나와서 예, 그런데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80년도니까 뭐 하여튼 37년 전 일이네요. 37년 전이에요. 그 37년 전 일이 아드막한 일인데 예. 이거를 기억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조종 학생들은요 엄청 바쁩니다. 그 프로시저를 다 외워야 돼요.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사전 점검서부터 그렇죠. 테이크오프 할 때 그 프로시저하고 머리 비행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날 때 뭐 그 말로 다 외우는 거야. 그거를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훈련이 되고 뭐 좀 그렇죠. 빡세겠습니까? 조종 학생들은 매일 맞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심지어는 교관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입니다. 이걸 B라 그러죠. 복자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관 조종사가 이제 왼쪽에 앉고 우리가 오른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조금 못된 교관이죠. 특히 이제 공사 선배가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조종 간부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그 후배들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 같이 똑같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막 패면 코에 피가 나서 콧독에 피가 져갖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산소 마스크를 마셔야지 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막 맨날 맞는 게 일이었어요. 장교래도. 그래서 보면 피떡이 져갖고 이 조종복이 다 달라붙고 그렇게 그랬어요. 엄격하게 훈련. 예, 그런데 이런 걸 관찰할 시간도 없고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김도 장군은 뭐 뒷얘기입니다만은 썩 비행을 잘하는 동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조종사가 그레이딩 할 때 핑크를 준다 그래요. 학점으로 따지면 F 학점이죠. 그 한 사람들은 워시아웃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종사가 못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참고적으로 공군은 이 군사력 건설을 목적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사람을 양성하는데 저희 동기생이 160명을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가입교 해갖고 한 달 뒤에 입학할 때는 137명이 입학을 하고 그 중에서도 졸업을 할 때는 127명이 졸업했어요. 예, 참 쉽지는 않은 과정이죠. 그 127명이 제가 무슨 얘기하려다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 폭탄을 장착할 수 생각났습니다. 있느냐 예, 생각났습니다. 너무 제가 딴 데로 나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공군에서 이거 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이 조종사들을 다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대충 한 50% 정도를 만들고 비행기가 한정돼 있으니까 다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공군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좀 뭐 시설 특기라고 그러죠. 시빌 엔지니어링. 그래서 우리 공군의 건축을 다 담당하는 책임 있는 그 장교도 양성하고 이제 의사도 만들고 그래서 서울대 의대도 갔던 동기생이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저랑 아주 가까웠었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부도 나오고 뭐 목사도 폭탄을 나오고. 장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장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착할 수 없는 비행기예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저렇게 있는 것처럼. 없던 일인데 그 시대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낸 것처럼. Back to the Future죠. 그러니까 37년 전에 우리 동기생도 다 기억 못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합니까? 정비사도 다 찾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비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 정비사는 이미 전역하고 이제 이미 사회인이 됐을 것이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딱 그냥 근데 이거는 내 내피셜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마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가상하에 이렇게 한 거는 문재인이한테 나팔수 역할을 했다. 문재인이한테 나팔수 하려고 거짓을 했다. 요거까지는 내피셜이지만 하여튼 사실은 팩트는 제가 얘기한 건 다 팩트입니다. 훈련기는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폭탄을 장착할 수 없는 훈련기는 팩트인데 팩트를 왜곡했다는 건 사실이고 사실이죠. 근데 그 왜곡의 목적이 문재인한테 나팔수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죠? 밝혀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팩트를 제가 이제 지금도 또 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석희 방송을. 그 이어서 주세요. 타셨던 A37B 비행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월남전에서 공대지 공격에 주로 쓰이던 비행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하늘에서 땅으로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임무가 주된 임무였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입해서 주로 훈련기로 썼었는데 따라서 훈련기 때는 뭐 당연히 폭탄을 실을 일이 없었는데 5월 그때 그날
대기변경을 했던 날 폭탄을 치렀다. 네. 그 날이 혹시 언젠지 며칠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날은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네. 왜냐면 어제 그 수원 비행장에서 출동 대기했던 그 예비역 장군께서 네네. 20일 내지 2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기록상에 따르면 5월 20일 밤에 첫 발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21일 낮부터는 본격적인 집단 발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어제 그분께서 수원 비행장에서 출동 대기하셨던 그분의 날짜가 거의 그때하고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장군님께서도 그 시기쯤에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대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요건 이제 손석희가 유도하는 거고요. 그렇죠. 수원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말씀에 따르면 20mm 고성능 기관포 이걸 이제 F5. 500파운드짜리 폭탄 2발로 무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장군님께서는 사천 비행장에서 그 항공기 무장 상태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예, 그 A47 항공기는요. 예, 공대공 미사일은 없습니다. 예, 근데 공대지 GP-5 500파운드 폭탄과 12.5mm 기관총을 장착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관총도 장착했다고 합니다. 아예 공대공 미사일은 그 장착하지 않는 비행기군요. 예, 장착할 수 없는 비행기입니다. 예, 공대공 다시 잠깐만 수도배요. 공대공이라는 건 이제 공군끼리에 공격하는 걸 공대공이라고 하고 미술이라고 여기서 그러죠. 얘기하는 건 공대지니까 공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땅으로 공격하는 거 공대지라고 하는데 에어 투 서피스라고 공대지를 장착을 했다. 공대지 비행기인데 공대지에 폭탄하고 기관총도 장착을 했다. 공대공은 할 수 없는 비행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월남전에서 정글 공격기용으로 썼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기관총하고 500톤급 네, 파운드, 500파운드도 달 수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공격기도 일부 제한되나마 네. 2발 정도는 달고 탔나 봐요. 근데 그날 5월 달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그래서 되는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을 네. 마치 없던 일을 네, 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하시죠. 순수한 공대지 비행기입니다. 순수하게 공대지용으로만 쓰이는 비행기다. 그렇습니다. 예. 관련 질문은 이따 또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도 네. 아닌데 그 예, 당시 예. 훈련생도였다고 하시죠. 핵심입니다. 예. 훈련생도 공습에 참여합니까? 만일에 작전이 벌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그 중등 비행 교육 과정에 공대공, 공대지 사격 훈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500파운드 폭탄 구경을 처음 했습니다. 예.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네. 조종석, 즉 시트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2인승이라서 교관들만의 충당으로는 시트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우측석에 조종 학생이 몇 명이 네이밍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예. 야 잠깐만요. 이건 이제 거짓말이라고 그러셨는데 잠깐 수도배. 왜 거짓말입니까 이게? 이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네. 그때 비행훈련 받던 동기생들이 이걸 만나면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네. 조종사가 왼쪽에 한 그 메인 파일럿이 있고 교관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학생들이 왔는데 그 지명해갖고 앉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나죠. 아니, 이제 근데 아무도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폭탄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 기관탄 총도 실었다 이런 얘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장착을 했다고 그러지 기관장 않습니까? 총을 장착했다고. 예, 제 상식이나 네. 제가 알고 있는 신념 그동안은 모든 걸로 봤을 때 네. 이것은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예. 일인데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조작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예. 나라를 쪼개는 이것이 빨갱이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 빨갱이란 말 아니, 맞춰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빨갱이지. 아버님이 빨갱이지 뭘 그래. 평양에서 내려오셔갖고 예. 기따위 소리 하지 말라. 맨날 그러니까, 그 예. 빨갱이 아새끼들 상대하지 말라. 예.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빨갱이란 말이 저도 자꾸 저희 나와요. 아버지가 평양에서 일사부터 때 그러세요?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북 사투리가 똑같으시네. 예, 그- 우리 아버지하고. 예, 그죠. 고시안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혹시 이제 그 5.18 측에서 이 양반은 진실로 얘기를 이제 폭탄 장착했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게 허위 사실을 하냐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네. 있을 수도 없고 없었던 일을 내가 증거하기보다 당신네들이 먼저 증거를 밝혀내라. 있었다는 거를. 그러면 거꾸로 못 밝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없던 일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는 한번 밝혀봐라 하면 그러면 저쪽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상정을 해보는 예. 거예요. 이쪽 인터뷰하신 분이나 손석희 측에서 뭐 고소하겠다 함선필 그럼 너희들이 증거를 먼저 대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우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니 그건 뭐 제 믿음이고 소신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없었던 일을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면 싸워야죠. 김한원 박사도 지금 가서 그 개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싸울 의향도 있고. 네. 1부는 여기까지 일단 듣고. 네, 이게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함선필 예비역 공군 대령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만약에 다른 주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대되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가 중요한 거니까 정보 당국이라든지 군 당국에서 이건 밝혀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팩트 밝혀 주시고요. 반대 의견 언제든지 연락해서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